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을 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잠시간 찾아온 시련, 고난, 아픔이란 감정에 굴복하지 말 것. 별표 2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2025년 새해 덕담을 리딩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분만 가져가시고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성술 주사위로 2025년 여러분들의 주요 테마를 알아보고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에 대한 메시지 카드 3장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점성술 주사위로 본 2025년 테마는 구하우스와 사자자리 태양이 나왔습니다. 점성술에서 구하우스의 주제는 외국, 종교, 철학, 출판, 비전과 성장, 교육을 의미하는 하우스입니다. 구하우스에서 사자자리의 사인으로 태양을 쓰는 조합은 현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여서 외국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시거나 지식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지식이 아니어도 정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나 철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일적인 흐름으로 볼 때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외부로 넓히고 확장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 출판이나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테마로 키우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지에서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나 이제 이런 거 해, 이런 거 배워 라고 밖으로 자신있게 얘기하고 활동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큰 무대로 진출한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 내 영역을 크게 성장시키는 2025년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입니다. 문셋은 달이 진다라고 해서 삶의 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리와 마무리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된다고 합니다. 1번 분들에게 도움되지 않는 습관이나 상황, 어떤 관계가 떠나가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시고, 현재 하는 일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쓰는 방식에서 정리하거나 변화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던가 또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온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낡은 사고방식이나 습관, 두려움 등에 도움되지 않는 감정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1번 분들 자신의 빛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는데 위축되는 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틈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가진 고유의 개성이나 강점을 누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내 매력과 재능을 드러낼 때 새로운 기회도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빛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발산해 보세요. 또 흘러가야 할 것들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은 고유의 여러분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모든 카드들이 신기하게 일관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나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텐데 앞으로는 희망을 가지세요. 천사의 메시지가 상황이 차츰 나아질 거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주에서 얘기하는 사오미 구간인데 화기운의 시작이에요. 화의 기운이 작용하는 게 일간마다 다르겠지만 1번 분들은 앞으로 한 단계 성장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해가 될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성술 주사위로 2025년 여러분들의 주요 테마를 알아보고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에 대한 메시지 카드 3장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점성술 주사위로 본 2025년 테마는 7하우스와 사자자리 북쪽 노드가 나왔습니다. 점성술에서 7하우스는 1대1 관계의 하우스라서 파트너십, 협력, 의미 있는 인간관계 또는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쪽 노드는 삶의 지향점이라고 해서 인생의 목적과 성장 방향성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분들의 2025년 테마가 인간관계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1대1 관계, 파트너십 또는 결혼 이슈가 있을 듯 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사업체에서의 비즈니스 파트너,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상대와의 거리가 좁아질 수 있는 관계라든지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연이 찾아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연애를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즐겁게 시작한 관계였어도 이 사람이랑 평생 친구하고 싶다, 소울메이트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번 분들과 연애관이 맞던지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다든지 여행 컨셉이 잘 맞는다든지 이 사람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재밌고 즐겁다고 느껴서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성분을 만나게 되더라도 평생을 중마고우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쪽 노드는 인생의 지향점,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데 2025년에는 움직이는 고정된 동선에서 조금씩 벗어나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움직여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래 3장은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입니다. 문라이즈 카드는 달이 뜨고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 분들 삶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고 작년 24년에 하던 계획들이 있다면 새로운 장의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입니다. 긍정적인 성장과 확장의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길 기회들이 올 수 있고 지금 하시던 일이나 직업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확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람을 알게 된 뒤로 잘 된다든지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가능성이 커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회들은 그때 그 시점을 놓치면 똑같은 기회가 또 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선택 앞에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다가 한 발 늦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호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강조하는 Take a Break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온 건 현재 여러분들이 의무와 책임에 눌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시점이 또 여러분들에게 전환기이니만큼 성과나 결과를 내려고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휴식하시면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셀프 허그 하시면서 고생했어 누구누구야 쓰담쓰담 해주세요. 옆에 누구 있을 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해주세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성술 주사위로 2025년 여러분의 주요 테마를 알아보고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에 대한 메시지 카드 4장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점성술 주사위로 본 2025년 테마는 사하우스와 물병자리 태양카드가 나왔습니다. 점성술에서 사하우스는 내면의 뿌리라고도 해서 부모님과의 생활 공간, 가정, 가족, 나의 집을 의미하고 그 외에 부동산이나 나의 깊은 곳, 돌보고 케어받는 곳으로 봅니다. 이런 안정되고 따뜻한 곳이랑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은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는데요. 물병자리는 혁신적이면서 천재적인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어서 함께보다는 단독으로 행동하거나 중심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어요. 물론 물병자리가 친구가 중요하고 모임이나 동호회, 그룹을 의미하는 별자리이지만 사우스라는 공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식구들과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집이고 거기서 쉼을 얻잖아요. 그래서 물병자리와는 거리감이 조금 있어요. 이런 카드 조합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가족, 가정 안의 변화나 여러분들의 내면 무의식의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독립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이사를 가서 거처가 바뀌는 분들, 집안 식구 중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의존적인 성향이었는데 이제는 내 틀을 깨고 변하겠다. 가족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독립하겠다. 또는 조론하자.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살겠다. 집안에만 있지 않고 사회로 나오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아래 4장은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입니다. 3번 분들 현재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번 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분들이라면 25년에 방향성에 대한 느낌이나 기회가 올 텐데요. 그때는 이성적인 논리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내면에서 떠오르는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있어요. 가슴 뛰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컨트롤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마음이 가고 가슴이 뛰는 쪽으로 한 발 작게라도 떼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느낌이나 꿈에서 나타나는 암시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No need to worry.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Ask for help from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 얘기는 모든 걸 혼자 다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표식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속마음 터놓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상담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호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플레이 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가볍고 즐겁게 즐기시면 됩니다. 책임과 의무에 눌려있는 분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즐거움의 밸런스를 재검토하셔서 나의 쾌란시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쾌란시아는 스페인어인데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류시아 작가님의 책에서 소개되는데 투우장에서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들이 숨을 고르면서 힘을 모으는 회복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이나 본연의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곳 등이 있을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직장 다니는 이유가 여행 다니기 위해서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게 인생의 낙이고 즐거움이라고요. 마지막으로 3번 분들 정리하자면 가족, 가정에서의 이슈, 내면의 변화와 독립, 그동안 익숙했던 패턴에 변화가 온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나의 직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성술 주사위로 2025년 여러분들의 주요 테마를 알아보고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에 대한 메시지 카드 4장 리딩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점성술 주사위로 본 2025년 테마는 일하우스 사자자리와 해왕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점성술에서 일하우스가 담당하는 건 I am 나예요. 각자의 첫인상이고 외적인 표현이어서 세상에 어떤 외모로 비춰지는지 또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신체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같이 나온 카드가 사자자리와 해왕성의 조합인데요. 사자자리는 리더의 별자리로면서 자신감 넘치고 또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화려한 별자리이고 해왕성은 꿈과 환상, 예술과 같이 신기루 같은 비현실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민감한 행성입니다. 카드들로 볼 때 2025년 4번 분들은 외모 성수기를 맞는 느낌인데요.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강렬하고 매혹적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자신감도 있고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예술적인 재능이라든지 무대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어요. 각자만의 무대가 직장이든지 사업이라든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든지 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시작한 분들에게 특히 좋을 수 있겠죠. 이 에너지를 치유나 힐링, 예술 또는 상담 쪽으로 긍정적으로 쓰면 더 좋겠고요. 반대로 자신감 넘치고 주목받는 쪽이라서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질 수 있고 해왕성에 민감하고 이상화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혼란과 충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4장은 수호천사가 전해주는 새해 덕담입니다. 4번 분들에게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몇 달 안으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사나 이직 등의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필연적인 시간들은 4번 분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는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비추고 돌보는
쓰임새가 큰 쪽으로 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4번 분들에게 변화가 큰 2025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창조하고 끌어당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이상적인 내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상한 것들은 꼭 글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뭐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결과문으로 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독자 2만 명이 되었다 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하는 거예요. 2025년에는 점성학에서도 큰 변화의 시기거든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세 개의 외행성들의 사인이 다 바뀌고 거기다가 토성이 양자리로 그리고 또 목성은 개자리로 이동을 하는 시기라서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4번 분들 앞으로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 즐겁게 하시면서 금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수호천사는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게 계속해서 사인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주위를 잘 둘러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